네, 어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고요. 야당은 역시 정치 중립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31일에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표결이 예정돼 있고요. 9월 달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또 있습니다.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시고요.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어제 청문회에도 청문위원으로 함께 하셨고요. 예. 금태섭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금태섭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과 인터뷰를 하기 또 그 참에 또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자꾸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이거 한반도 상황이 더 긴박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국제사회 그 제재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 또 나름 뭐 자기네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뭐 정부에서 대응 방안을 구상하고 있으니까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지만 네.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해 주셨고요. 어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뭐 여당 위원으로 활동하셨으니까 일단 적격이다 이렇게 보시겠지만 쟁점은 역시 그 정치 중립성 문제였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뭐 박원순 이런 후보들을 공개 지지하고 민주당 의원 2명에 대해서는 뭐 정치 원금도 내지 않았느냐. 좌측기만 열려 있다. 야권에서는 이런 비판이 쏟아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그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면 네. 당연히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이제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헌법재판관이 되기 전에 네. 그 전에 정치 활동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그 이유정 후보자가 활동해온 것을 보면 소수자 또 여성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사회적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어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집권 가능성이 높은 정치인에게 지원을 한다거나 정치권을 기웃거렸다면 네. 도덕성에 커다란 문제가 되겠지만 정책이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가 낸 것을 비난할 수는 없고 네. 오히려 권장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가지고 계속 논란을 삼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이 그 뜨겁게 관심을 가졌던 탄핵 국면 같은 데서 네. 뭐 정치적인 문제에 아무 관심이 없이 책만 들여다보는 사람들도 그 헌법재판소를 구성해야 되는지 네. 저로서는 이것이 문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그 변호사 시절에 했던 정치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책을 갖고 있을 때 정치적 행위와는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정치적 행위라는 것이 어떤 사회 정책적 문제나 네.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그 목소리를 내신 거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관이 되는 자격이나 도덕성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이유정 후보자가 수임한 사건들 그것이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사건들이 많았다. 특히 서울시 사건이 뭐 55건, 박원순 서울시장 개인 사건도 10건이고요. 충청남도 사건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140여 건이나 수임했는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그 이유정 후보자가 22년간 법조 생활을 해왔는데 그중에 검사 생활 22년 한 것을 빼면 20년간 변호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기간 동안 그 법무법인에 소속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네.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라 사건 수임은 법무법인에 수임된 사건을 담당한 것입니다. 네. 이분이 어떤 개인적인 재산 관계나 이런 것보다는 사회적인 사건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자체 사건들을 많이 하게 된 것이지 네. 어떤 수임 과정에서 뭐 개인적인 친분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불공정하게 사건을 수임하거나 한 흔적은 전혀 없어서 네. 어제도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과정에서요. 예. 그리고 이제 도덕성 문제가 이제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 장녀의 해외 계좌 신고 누락으로 인한 증여세 탈루가 있었고요. 양도소득세 면탈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 제기됐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검증을 열심히 했는데 네. 그 계좌가 누락된 것은 잔고가 영원이 된 계좌가 있었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 장녀에게 돈을 주고 증여세를 탈루했다거나 네. 혹은 양도소득세를 면탈한 흔적은 뭐 야당 의원들이 보기에도 실제로 면탈한 흔적은 전혀 안 나타났습니다. 네. 고위공직자 청문 과정에서 그동안 뭐 증여세나 뭐 소득세 같은 것을 미납을 해서 청문회를 앞두고 낸다거나 네. 나중에 내거나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이유정 후보자의 경우에는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않거나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서 네. 이것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받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된 게 이제 15억 원 상당의 주식 보유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만두고 워렌 버핏이나 해라 뭐 이렇게 또 조롱 섞인 얘기도 했던데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 국민들의 눈높이로 볼 때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번 것이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하루 종일 검증을 했는데도 네. 어떤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네. 혹은 다른 부정한 수단을 쓴 것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야당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은 이제는 일반인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라는 경계의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되면 주식을 전부 백지 신탁을 하고 당연히 네. 주식 투자는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것도 임명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금태섭 의원께서는 혹시 이우정 후보자와 사전에 좀 친분이 있으셨습니까? 같은 법조계에 있으니까 이름 정도는 아는데 네. 뭐 개인적으로 만나봤다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네. 역시 그래서 이제 더 객관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어떻습니까? 이제 뭐 이우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임명을 강행해도 문제는 없는데 야당 쪽에서는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 표결 처리와 좀 연계시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탄핵 사건에서도 봤지만 헌법재판소장이라는 자리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후보자가 되신 분의 도덕성, 전문성, 적격성 여러 가지 면을 봐서 판단을 해서 그 판단에 따른 의사표시를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어제 청문회를 거친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네. 그 개인에 대한 판단을 놓고 해야 됩니다. 네. 이것을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자격을 주고 있는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둘 다 반대한다거나 네. 뭐 한 사람을 철회를 해야만 하겠다거나 네. 그런 것은 우리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네.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만에 하나 그런 정치공학적인 고려에서 아주 적합한 후보를 떨어뜨리든지 한다면 네.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31일에 이제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표결 추진이 있는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뭐 직권상정 뜻도 내비치고 있어서 일단은 상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캐스팅 보트를 진 국민의당 직권상정한다면 반대는 하지 않겠지만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이것이 인사에 관한 투표이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투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반대가 많이 나오면 당연히 떨어질 텐데요.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국민의당에서 지금 당론을 정하지는 않고 자유투표로 의원들의 뜻에 맡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만에 하나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네.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이나 여당에도 큰 타격이겠지만 네. 또 야당에서 그것을 찬성을 안 해줬을 경우에는 이런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서 여론이 물을 것입니다. 네. 얼마나 부적합하기에 그런 것이냐. 네. 근데 김희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물론 뭐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네. 청문회 과정에서 봤듯이 정말 평생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소수자를 위한 판결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네. 도덕성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 분을 더군다나 지금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장기간 공백이 되어 있는데요. 네. 뚜렷한 이유도 없이 부결을 시킨다면 네. 물론 정부 여당도 큰 타격을 입겠지만 그걸 부결시킨 야당에 대해서도
상당한 책임 추궁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당의 새 대표로 안철수 대표가 되면서 선명 야당, 뭐 싸우는 야당 이렇게 또 표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전망이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안철수 대표가 철저한 검증, 사법부 독립 침해 여부를 따지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검증의 잣대를 들이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대법원장 자리에 올라가는 분은 도덕성에서부터 뭐 어떤 면에서든지 흠결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네. 만약에 이 대통령의 지명에 문제가 있다거나 네.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발견된다면 네. 야당에서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은 한명숙 전 총리가 이제 만기 출소한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사법부의 어떤 판단 이거를 좀 불신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이제 국민의당이 그렇다고 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서 이게 좀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정말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경우에도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결정된 이 판결이고요. 네. 그거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 문제는 이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고 네. 그것과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적격한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네.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문제를 삼아서 우리 사법의 가장 그 수장인 대법원장의 적격성을 사실상 이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통과를 안 시킨다거나 하는 것은 네. 정말 좀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되는 논리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야당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실 거기 때문에 네. 다른 주변적인 상황이랑은 상관없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네.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역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요. 사실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뭐 통과가 되더라도 김명수 후보자는 통과되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제 금태섭 의원님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건데요. 사실. 근데 국민의당에서 이제 그 안철수 신임 대표가 선출이 되셨는데요. 네. 정치권에서 활동을 하시는 내내 그 우리 정치가 때때로 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네. 혹은 협력이 필요할 때도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싸움만 한다. 네. 이런 면을 대단히 그 강력하게 비판을 해오셨기 때문에 네. 김명수 후보자가 정말 그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네. 그리고 우리 사법이 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많이 얻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후보자라고 본다면 네. 단지 야당이기 때문에 네. 혹은 무슨 정부 여당의 다른 면 때문에 네. 이것을 부결시켜야 된다는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당이 야당으로서 정부 여당이 잘못할 때는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네. 제3당으로서 항상 그러니까 바로 반대만 하는 보통 야당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네. 저희는 그런 합리적인 판단에 더욱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금태섭 의원께서는 사실 원조 친안철수계였는데 이제 여러 이제 정치적인 상황과 이제 달라지면서 이제 다른 길을 걸으셨는데 이번에 안철수 대표 다시 한번 전면에 등장하면서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민주당 이중대 역할에서 이제 벗어나겠다. 그런 어떤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국민의당이 그동안 민주당 이중대 역할을 해왔다고는 생각하지가 않고요. 네. 국민의당에서도 국민의당 당원들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신임 대표를 선출하셨으니까 네. 충분히 역할을 다 하시기를 바라고 네. 그리고 그 정치 혁신을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해오셨기 때문에 네. 본인의 말씀을 실천을 하셔서 네. 우리 정치권 전체가 성공하는데 네. 그 역할을 다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차출론도 나오고 부산시장 또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서울시장이 나온다면은 뭐 박원순 시장이 좀 양보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가장 적합한 서울시장, 뭐 부산시장 이런 그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낼 것이고요. 네. 국민의당에서는 국민의당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후보를 선출하실 건데 네. 지금 아직 한참 남은 상황에서 더군다나 다른 당 후보가 누가 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